안녕하십니까. 주목TV 주성식입니다. 어제가 제21대 총선 투표날이었고요. 오늘 아침 이제 각 정당별 의석수랄지 발표되고 그것에 대한 의미 분석이랄지 앞으로 전국 전망이랄지 말들도 많고 설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것을 예측, 예상, 또 예언까지 하는 것이나 결과를 두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 앞으로 전국 같은 걸 전망하는 거 그런 거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맞은 대로 어쩌고 또 틀린 대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응하고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앞으로 제21대 총선이 원천무효다. 그걸 주장하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경을 봉쇄하지 않은 것, 그것이 현재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사망자랄지 확진자 그런 부분에서도 적지 않게 국경을 봉쇄하지 않은 그 영향이 크고, 앞으로 코로나19 특성을 생각할 때 잠복해 있는 환자가 적지 않고 그것이 언제 드러날지 모르고 또 어떤 방식으로 확산될지 모르고, 특히 그 후유증이라는 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정부가 취한 국경 개방 그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따져보고 그 경위를 살펴봐야 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차적인 것은 일일이 따지기도 힘들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걸 다 거론하기는 그 한 영상마다 한 제목을 따져서 살펴볼 생각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대략적인 거, 큰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코로나19 관련 국경 봉쇄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두 번째, 그것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재외국민 또 자가격리자들 참정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훼손됐다 하는 겁니다. 자기 의사가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고 그랬으니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미 주장했던 대로 연기하거나 취소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적지 않죠. 영국, 러시아, 또 유럽 어떤 나라는 우편투표까지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방식을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었고 21대 총선을 정해진 2020년 4월 15일 날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미중유 정말 재난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꼭 그 정해진 날짜에 투표를 강행해야 했느냐, 이걸 꼭 따져봐야 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21대 총선이 무효라는 것을 반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한 제가 주장하는 총선 원천 무효에 대한 근거는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셋째로 또 드릴 것은 그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이에요. 그 혹시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든 다른 종교든 그 종교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여나 제가 신천지를 옹호한다거나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천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설, 통설같이 되어 있는 것이 신천지가
우리나라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주범 아니면 아주 큰 역할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하나 나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밀접 접촉자를 가려내가지고 그 사람을 검진해가지고 확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원래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경우에 대개가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신도 전체 명단을 제시해라. 20몇만 명 내니까 더 있을 텐데 숨겼다. 가지고 또 몇천 명을 숨겨내는 거 밝혀내고요.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내라고 그랬고. 어떤 그 지자체장 한두 명은 뭐 행정명령인지 뭔지 해가지고 그 관련 시설을 폐쇄하고, 중세 때 마녀 사냥을 한다고 해도 저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법률적인 조치나 절차나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때려잡다 싶지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그 신도들이 감염되고 주변에 퍼뜨리고 한 경우도 있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그렇게 했습니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조치가 신천지라는 그 집단을 대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녀 사냥하듯이 무조건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물론 이런 생각은 했을 수 있겠어요. 신천지라는 그 종교 집단이 그동안에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킨 바 있다. 그러니 이만한 조치를 해도 크게 반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론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충 넘어갈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거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하없는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얼굴 공개하는 것부터 전부 다 절차를 거치게 돼 있고, 국민의 기본권,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사소한 뭐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하는 것도 다들 꺼리고 있는 판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범죄자 취급해서 인적사항 다 제출하게 하고 동선 밝히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19라는 사태, 그것하고 덧붙여서 총선이라는 이런 혼란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고 어떤 집단한테는 아주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두고두고 문제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선 원천무효를 말하는 거고요.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총선 원천무효라는 그 근거로 제시했던 거 그거 말고요. 거기에 바탕에 깔려있는 정말 숨은 의도라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고 조심해서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 혼자 생각했던 그런 방금 제시했던 그런 거 저만 혼자 알고 있겠습니까? 방역 관련해서는 그 전문가이신 의사분들, 또 뭐 외교 그런 거 관련된 부분, 신천지 관련해서는 그 뭐 종교 부분부터 법적인 것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문가시고, 또 뭐 그 재외국민이나 자가격리자들 참정권 제한하는 거 그런 것도 법을 얼마나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또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아무 조치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니게 떠들어라.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런 거다고는.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봤자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네가 어쩔래? 뭘 할 수가 있어 네가. 해봐라 한번.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부분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헐란다. 뭐 독재라고 생각하든 정말로 국민을 위한 어떤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니한테 다 그걸 알려줄 수는 없다. 그냥 우리 헌대로 해라. 따라와라 그냥. 마스크 나눠주면 마스크 그때 와서 하고, 어떤 집단 지목해가지고 저것들은 악마 같은 것들이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도 상관은 없는 것들이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투표권, 참정권, 어떻게 해야 해당 국가에서 통행을 제한해갖고 못 다니는데 어떻게 해? 아니 니기 나와갖고 자가격리자들 나와갖고 막 투표한다고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안 되는 거고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니야. 어떻게 해? 그런데 그 자가격리자들 나와서 하면서 뭐 제대로 방역 조치나 하고 했습니까? 그런 소소한 것 떠나가지고 모든 것을 깔아뭉개버리는 그 폭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좀 손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뒤에서 감성적인 말 몇 마디, 얘들 감상에 젖어 하는 그런 이야기 한마디면 대강 끝나고, 아이고 어떡해. 그런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덮고 그런 것이 일반화되게 하고, 그것을 누구도 어떤 의견도 반대 의견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이 현재 집권층, 정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두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 생각이 있으니까 뭐 이만큼 어떤 우리 인간이란 것이 만든 이런 뭐 문명이랄지 문화랄지 그런 걸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중세 때는 마녀 사냥이 우리가 이거 나쁜 짓인데 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것만이 유일하게 맞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마녀 사냥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생각한다, 이것은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좀 모면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 이성이라는 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도덕이나 윤리라는 거, 그 관념이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우리한테 벌어지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우리 주변에서, 우리나라한테, 우리 자신한테 행해지고 있는 일이 그 이성이라는 것을 비춰봤을 때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총선 결과를 유리하게 받아들이는, 아니 그냥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유리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큰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 길을 향해서 차곡차곡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요. 그 결과가 참으로 두렵지만 또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겠습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될 것은 되고야 만다 하는 식, 그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누차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이 만들어 온 성과라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에 거부하고 수용하고 그 기량작용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이치를 살펴보고 왜 이럴까를 따져보고 여기에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겠냐는 것을 끊임없이 모색할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그만한 영상 이 주목TV를 하려고 그러는 크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유입니다. 꼭 좀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서 대안도 같이 궁리해 보시고요. 성과가 있으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